조용한 오후, 최진수는 작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67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직접 장을 보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수는 제조업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사업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금속 가공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국에 5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20년 전에 산 아파트에서 살았고 명품보다는 동네 시장에서 산 편한 옷을 선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외아들 최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35세의 우진은 대형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된 지 5년, 그동안 연애보다는 일에 몰두했던 아들이었기에 진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유나라고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해요. 정말 똑똑하고 세련된 사람이에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아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을까? 겉모습에 현혹되는 건 아닐까? 좋다. 그런데 말이다, 우진아.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뭔데요, 아버지? 우리 집이 아니라 내가 가진 원룸 중 하나로 데려와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우진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들아,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법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를 때의 태도를 보고 싶구나. 우진은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 건물로 향했습니다. 20년 된 이 건물은 그가 초기에 투자한 부동산 중 하나였습니다. 2층 끝방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니 오래된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수는 일부러 더 낡아 보이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색이 바랜 체크 셔츠에 무릎이 늘어난 면바지, 그리고 심년은 쉬는 듯한 운동화. 거울을 보니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우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뒤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유나 29세. 검은색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방 안을 훑어보는 순간 미세하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나입니다. 유나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진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지의 얼룩, 낡은 소파, 오래된 선풍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서 와요. 앉으시죠. 진수가 소파를 가리키자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옷에 뭐가 묻을까 걱정하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여기가 아버님 댁이세요? 응, 오래 살았지. 아, 네. 정겨운 느낌이네요. 유나의 말에는 전혀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힐끔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진 씨, 저 화장실 좀. 응, 저기 문 열면 돼. 유나가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진수는 조용히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벽이 얇은 원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큰일 났어. 의사라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가 이런 데 사는 거 있지? 집이 정말 말이 안 돼. 벽지는 누렇고 가구는 다 낡고. 결혼하면 이 집에 가끔 와야 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해. 아니, 요양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우진 씨 수입은 괜찮은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난하면 나중에 부담되잖아. 진수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나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평소에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별거 없어. 그냥 텔레비전 보고. 아, 네. 짧은 대답 뒤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애써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유나는 계속 시계를 보며 빨리 나가고 싶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지난 후 유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우진 씨, 우리 이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녁 약속 있잖아. 아, 그래. 아버지, 그럼 저희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진수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토요일 저녁에 강남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나와라. 유나 씨도 데려오고. 우진은 아버지가 유나를 인정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진수는 맞춤 정장을 입고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다운 품격 있는 차림이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났습니다. 유나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그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응, 우리 아버지야.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봤던 그 낡은 원룸의 노인과 지금 눈앞에 선 품격 있는 신사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유나 씨. 아버님, 이게 어떻게? 지난번 그 원룸 말이죠? 그건 제 임대 건물이에요. 저도 가끔 점검하러 가죠. 유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왜? 왜 그런 식으로 저를? 유나 씨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화장실에서 하신 통화 다 들었습니다. 요양원 보내야겠다고, 집이 끔찍하다고, 가난한 시아버지가 부담된다고. 유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 진심이죠.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진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 씨,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우진 씨, 오해야? 나는 그냥.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유나 씨,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연락하지 말아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수가 운영하는 회사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의 20층, 넓은 로비를 지나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최진수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개인적인 일로. 죄송합니다만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유나는 로비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정중하게 그녀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분노한 유나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난한 척하며 예비 며느리를 시험한 재벌 회장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댓글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한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를 요양원 보내겠다고 한 게 진짜라면 당연히 거절당하죠. 돈만 보고 결혼하려던 거 아니에요? 결국 유나는 그 글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캡처된 글은 인터넷 곳곳에 퍼져 있었고 그녀가 일하던 갤러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유나 큐레이터, 요즘 무슨 일 있대? 돈 많은 남자 만나려고 했다가 차였다더라.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한다던데. 결국 유나는 갤러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관장은 미술계는 좁아요. 평판이 중요한 곳이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진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우진아, 이번 일이 내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야. 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2년 후, 우진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민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민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수가 처음 민지를 만났을 때 그는 또다시 낡은 옷을 입고 소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를 보고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우진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앉으세요. 민지는 낡은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았고 진수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허리 불편하세요? 우진 씨가 아버님 건강 걱정 많이 하시던데.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들 그렇죠. 제가 물리치료 좀 배웠는데 나중에 간단한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진수는 민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외모나 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사람, 아들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진수는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네, 아버지.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지. 결혼식 날, 진수는 품격 있는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민지의 부모님도 놀랐지만 민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어떤 분이시든 저에게는 우진 씨의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녀의 말에 진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민지는 진수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명절에는 직접 음식을 준비했고 주말마다 방문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진수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민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 사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더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 우진과 민지는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민지야,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너처럼 진심이 담긴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 아버님, 돈은 언젠가 사라지고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영원히 남는 법이야. 그날 밤, 진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수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고 가끔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눈을 뜨니 민지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깨셨어요?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민지야, 네가 왜 여기까지? 당연히 와야죠. 아버님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진수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복받았구나.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아버님이 저를 인정해 주셔서 제가 복받은 거예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문득 몇 년 전 유나를 시험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그녀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짜 품격은 옷이나 가방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수는 그것을 평생 살면서 배웠고 이제 아들도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유나를 시험한 것 정말 잘하신 거였어요. 응.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된 거야. 네, 아버지. 이제 저도 알아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병실 문이 열리고 손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우리 손주 대견하네. 진수는 손주를 안아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부자인 것입니다.